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아파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물론 대다수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구역적으로는 시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과 예를 들면 수도권을 봤을 때는 수도권보다는 서울 지역이 선방하고 있고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더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속에서도 강북보다는 강남이, 강남 중에서도 강남 3구가 더 선방하고 있죠. 제가 오늘 네이버 부동산이나 또 기타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아파트 시장을 일단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강남 어느 구, 어느 아파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체로 오르고 있고 최근 5년간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2년 전에 상당히 올랐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거나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한 이후에 정체를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일반적인 아파트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아파트 시장만 주택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시장 말고 비아파트,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부르는 그런 시장은 어떨까요?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과 달리 등락의 기복이 좀 덜합니다. 따라서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많이 달궈질 때도 별로 달궈지지 않고 급하게 식을 때도 그리 식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서서히 오르는 추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추세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봐도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 시장이라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빌라 시장은 그래도 강남 쪽에 좋겠죠. 그 중에서도 강남구 같은 경우 그런 빌라가 거의 없죠. 서초구 같은 경우 양재동이나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쪽의 빌라가 좀 좋겠고 다른 지역 빌라, 그 강남 3구 지역과 좀 인접한 지역이거나 교통이 좋은 지역은 다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 시장은 이런 지역적 특성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호재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빌라 시장이 어떤 호재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 학세권? 숲세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라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빌라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그렇다면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 지역에 많이 있죠. 물론 수도권 성남 같은 곳도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성남이라든지 수도권의 빌라 시장은 별로 눈여겨보진 않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도 핫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라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이나 모두 다 서울 쪽에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의 재개발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죠. 빌라는 아무래도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를 든다면 관악구, 뭐 봉천동과 같은 관악구, 신림동 그런 쪽을 들 수 있겠고, 또 동작구 같은 경우에서는 동작구 전체가 거의 재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도동, 노량진동, 그 다음 흑석동, 사당동 이런 것들이 전체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영동포구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마포라든지 성동구, 강진구 등 자양동과 같은 또 핫한 지역도 있죠. 물론 면목동과 같은 번동과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는 개발은 많이 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은 좀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똑같은 재개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 과거에 10년 또는 15년 동안 재개발 때문에 언제 재개발되나 하고 정말 고개를 쑥 빼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거의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오늘은 재개발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관련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눈여겨보는 것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위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곳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10년이 걸린 재개발이었다면 지금은 2분의 1로 싹둑 잘라서 재개발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관련돼서 동의서를 받거나 이미 관리처분 단계까지 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저는 지금도 앞으로 당분간도 이런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이슈를 몰고 다니고 핫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곳들 위주로 추천하고 있죠. 저는 최근까지 봉천동과 사당동, 그리고 반포 일동, 신림동, 독산동, 신길동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좀 더 영역을 넓혀 나갈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의 합정동 일대라든지, 그리고 또 강북 쪽에 일부 면목동 같은 데도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영동포구의 신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쪽에 신길 옆에 있죠. 예, 그쪽 지역까지도 살펴볼 작정이고요. 뭐 신길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개 군데가 또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달려갈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지역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추천하더라도 이곳은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서 확실히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으로 확정될 수 있거나 또는 역세권 개발이 확실히 되는 곳에 추천하니까 제가 추천하는 곳은 어떤 물건이라도 믿고 사기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초기 자금, 즉
얘를 전세를 끼고 사거나 그럴 경우에 매수가와 그리고 전세가의 차이, 그 갭이 얼마나 따라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을 살 건지 고려해야 될 겁니다. 물론 장래성이 좋으면 좋겠죠. 즉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 투자는 저는 초기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면 5천만 원 이내에서 들어가면 좋겠고요. 좀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1억 내외에서,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은 2억 내외, 그래도 확실하고 발전 가능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3, 4억 정도를 투자하시면 여러분께서 5, 6년 후에 정말 번듯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질 겁니다. 자, 제가 빌라를 추천할 테니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대방역 재개발 사업지의 입지는 어떨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신대방 삼거리역 재개발 지역은 북쪽으로는 여의도와 가깝습니다. 즉 영등포와 가깝고요. 왼쪽으로는 구로구와 가깝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서초구와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까지는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신대방 삼거리역 재개발 지역은 말 그대로 신대방 삼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각종 지하철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7호선과 신림선, 2호선, 1호선, 그리고 5호선 등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요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신대방역 삼거리역에서 바로 위에 있는 하늘색으로 칠해 놓은 곳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연히 고밀도 개발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빨간 박스 안에가 동작구용 재개발 정비 사업지입니다. 이곳에도 큰 변화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 빨간 박스 우측변에 도로가 하나 빵 뚫릴 겁니다. 이렇게 뚫리게 되면 신대방 3거리역이 신대방 4거리역이 되면서 도로의 순환이 잘 되어서 이 지역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전체가 재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입지와 좋은 사업성 또한 동작구에서 주도가 되어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팍팍 밀어주는 이 지역에, 그렇다면 과연 내가 투자해야 될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저곳에 오늘 투자해야 할 신축 빌라가, 좋은 신축 빌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곳에 투자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물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살펴봤을 때 현재 기준 지하철역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5분에서 늦으면 8분이면 도착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신대방 3거리가 신대방 4거리로 변하게 되면 얼마나 빨리 저 빌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역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빌라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곳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신축 빌라입니다. 지하 1층에는 이렇게 굉장히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차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쪽 지역은 그렇게 교통이 좋은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잘 지어진 집입니다. 202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투룸입니다. 투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룸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장은 3룸과 달리 신발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개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당연히 문도 슬라이드 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저렇게 넓은 창이 나오고 이렇게 사생활 보호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화초를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바라보게 되면 출입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고 왼쪽에 방이 있는데 이게 큰 방일까요? 네, 이게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 되어 있고 이 방 안에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보일러실과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둘 수 있는 세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자, 이제 큰 방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큰 방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이 있으면서 이쪽에 큰 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왼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죠. 큰 방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적당한 크기의 창이 되어 있고 당연히 방에는 이렇게 실내 에어컨이 온풍기와 에어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히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주방이 보이고요. 나오면 바로 주방에서 일을 볼 수도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밝은 구조이고요.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요리를 인덕션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고 주방 설거지를 할 수 있죠. 요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딱 그냥 신혼부부가 살기 딱 알콩달콩 살기가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냉장고는 조금 작은 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실도 충분히 넓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옥상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인데요. 와, 그래도 이 대방동 지역 전체가 보이네요. 현재 해가 지고 있는 시각인데 와, 서쪽 하늘에 지는 해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네요.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또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아주 그 정겨운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드넓은 대방동을 볼 수 있고요. 저 멀리 보라매 공원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넓게 아주 옥상에 올라서 한번 바람 쐬면 되게 좋겠네요. 저 멀리 저기 관악산도 보이죠? 네, 관악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빌라들을 쑥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아주 정겨운 그런 대방동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멋있는 석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물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 면적이 17평인 물건으로서 5층 중에 2층입니다. 방은 3개고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매매가는 5억 7천인데 전세나 대출이 최대 4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공시가 3억 5,800만원에 126%, 즉 허그의 보증보험과 그 다음 일반적인 대출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 이내가 되겠고요. 대지 지분은 무려 11평 반입니다. 준공일은 2022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고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동작구형 정비사업지이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이고 7호선과 신림선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9평인데요. 전용 면적 9평으로서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입니다. 매매가 4억 4천이고 전세는 2억 7천 정도가 가능하고 따라서 실제 투자금은 1억 7천이면 가능합니다.
대지 지분은 5.8평입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것이 좋을지 한번 골라보시고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5, 6년을 내다보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은 100%가 맞습니다. 특히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등에 투자하면 4, 5년, 5, 6년 뒤에는 100% 성공하고요. 수익도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서 5천만 원이나 1억 원, 요거보다 좀 더 써도 되고요. 즉 소액 투자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 상담 전화는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재원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9962-4953번으로 전화 주시면 1대1 맞춤식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크게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령하는 중개사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재원 대표와 차민정 공동대표였습니다.